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농부와 가축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고 논과 밭 그리고 산과 강이 나라의 전부였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가를 위해 미니밴을 사고 싶다는 상상을 하고 그게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카니발이 대표적입니다. 영어로 카니발은 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축제차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연예인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밀리카가 됐고 미니밴이지만 미니밴스럽지 않은 실내와 SUV가 따라올 수 없는 실용성을 갖췄습니다. 대시보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됐고 옵션 사양은 고급차만큼 풍부합니다. 머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안PD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신형 카니발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헤드램프로 캐릭터를 표현한 것도 그렇고 우람해진 차체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그냥 앞에만 보고 있으면 사실 그냥 거대한 SUV 같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면 미니밴입니다. 디자인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카니발에 하나 없는 게 있다면 미니밴스러운 옵션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판매량은 항상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에는 혼다처럼 진공 청소기도 없고 그렇다고 크라이슬러처럼 바닥으로 사라지는 시트도 없습니다. 대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연비 좋은 디젤 엔진과 버스 전용차와 같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그 덕에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미니밴을 타고 있지만 미니밴이 아닌 승차감 좋은 SUV를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꽤 좋네요. 세단만큼 편하다는 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승차감이 미니밴 치고 좋은 건 맞고 웬만한 SUV들보다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뭐 대시보드만 보면은 K8인지 소렌토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디젤 엔진도 힘있게 괜찮습니다. 202마력에 45토크를 발휘하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카니발을 타면은 막 레이스 본능이 끌어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육중한 차를 세단처럼 편하게 타고 다니니까 밖에서 보면 더 난폭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속도와 움직임으로 작은 차를 타는 거랑 큰 차를 타는 거는 다르잖아요. 더 눈에 잘 띄고 더 위협적입니다. 아마 처음 이 차를 타시게 되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가 어느 순간 세단처럼 편하게 몰고 다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상관없습니다. 한국의 가장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이거 말고도 차고 넘치거든요.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크기는 상당해도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옵션을 꽤 풍부하게 넣어도 세금 포함 4,300만 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차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 송도를 찾았습니다. 카니발을 설명하기에 완벽한 장소죠. 괜찮으시다면 송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죠. 송도에 있는 포스코타워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인구는 20만 명 정도 되고 주거구역, 상업구역, 랜드마크, 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지식정보 산업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알고 보면 카니발하고 정말 잘 맞는 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카니발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마 이런 차가 나올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경제도 그렇고 자동차 소비 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걸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게 카니발이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심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도심에서 하는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기아차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판매량이 많아도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이상하게 문제없는 차를 보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디젤 카니발은 아직도 왜 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정차 시에는 진동이 최악입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끼우는 이 부분이 요철을 지날 때마다 부딪혀서
플라스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에는 새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승 내내 끼룩끼룩거리면서 울고 있네요. 이게 GV80의 고질병이기도 한데 카니발한테도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시트 납품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판매량이 상위권이라는 건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차를 세워두고 살펴보면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싣고 싶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미니밴의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사시면 됩니다. 디젤 엔진이 싫다면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면 되고 4천만 원 내외로 산다면 가장 합리적입니다. 수입 미니밴하고 비교하면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거죠.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요즘 유행이라는 차박도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사신 분은 버스 전용차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인승 모델을 구매한 거고요. 왜 이 차를 샀냐고 물었을 때는 국가적 혜택보다 가족들과 여유롭게 탈 차를 찾다 보니 사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1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몇 번이나 탈까요? 단순하게 자녀들만 태운다면 이 차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명절 문화가 있죠. 이때는 6자리가 필요하고 짐도 많이 싣게 됩니다. 그게 바로 SUV 대신 이 차를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한국의 시대상을 아주 잘 반영한 차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카니발은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 세대 카니발 때문에 기아가 많이 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SUV처럼 생긴 앞모습, 세련되어 보이도록 노력한 뒷모습, 최대한 세단처럼 보이도록 꾸민 실내 뒤에는 공명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디젤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엔진 마운트를 개선해서 이 공명음을 해결했다고 했고요. 단순히 부품 하나 때문에 멀미를 유발했다는 거죠. 뭐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는 공명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무조건 저는 가솔린 모델을 살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디젤 모델의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디젤 모델도 몰아보면 정말 잘 나가거든요. 엔진 자체는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거지만 차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강병희 선수가 서킷에서 카니발 타는 거를 봤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볼 때까지만 해도 왜 굳이 서킷에서 이 차를 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속도를 높여보면 일반적인 미니밴이라면 무게중심이 높아서 굉장히 뒤뚱거립니다. 그런데 이 차는 준대형 세단처럼 움직입니다. 강병희 선수가 했던 칭찬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다 오디세이만큼 정확하진 않아도 토요타 시에나보다는 날렵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명품 엔진이라고는 당연히 말 못하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가솔린 모델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이 정도 움직임이면 왜 그렇게 카니발을 타면 쏘고 다니게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움직임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꽤 괜찮네요. 굉장히 둔하게 생겼지만 움직임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토크가 괜찮아서 시내에서 주행하기에는 딱 좋다고 할 수 있죠. 딱 지금이 현대기아차가 큰 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K8에서만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카니발에서도 일정 부분 그게 느껴집니다. 이 차를 사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땐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괜찮습니다. 큰 차에 타고 있지만 큰 차에 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비록 빨리 달릴 때는 조립이 잘못된 사무실 의자처럼 무서운 순간도 있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굳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지 않아도 말이죠. 그리고 이 차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앞유리가 크고 대시보드 공간도 넓은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조차 넣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전벨트 소음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갔는데 바람소리가 심합니다. 이쪽 문틈 사이로 지금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뒤쪽에서는 계속 끼룩끼룩 울어대는 시트도 있고 이거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좋게 말하면 GV80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문제니까요. 어쨌든 다시 좋은 말로 돌아와서, 사실 저는 다른 기자분들이나 유튜버분들보다 정보 업데이트가 느립니다. 비록 안필이나 저나 시장 동향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타거나 하는 경험에 의한 데이터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차 행사를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력 브랜드를 모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그래도 신차를 꽤 많이 타긴 했지만, 오늘 이 차를 통해서 굉장히 큰 업데이트를 한번 받은 느낌입니다. iOS 14.8 버전이 아니라 드디어 15 버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차 덕분에 앞으로 나올 국산차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